네, 13주차 옵션에 대해서 학습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 옵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옵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 아울러서 옵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은 살펴봤고, 아울러서 옵션의 가치와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내용도 교재 7장을 참조해서 나중에 보완하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옵션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옵션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아주 여러가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 지난 1차 시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정의입니다. 자, 옵션 뭐라 그랬죠? 기초자산을 만기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그 옵션을 권리 행사에 따라서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시기에 따른 그런 옵션은 권리의 사용 시점을 만기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경우 우리는 유럽식 그런 옵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지난 차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만기 시점 이전에 언제든지 아무 때라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식 옵션이 있다고 우리는 지난 차트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옵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옵션은 기초자산을 만기에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의 주가가 미리 정한 행사 가격에 비해서 만약에 상승하는 그러한 시기에 오면 당연히 상승한 만큼 그러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풋옵션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만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의 주가가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비해서 만약에 하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행사 가격 대비 하락방만큼 당연히 이익이 발생이 되지만, 만기의 주가의 행사 가격보다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콜옵션과 풋옵션에 따른 그러한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의 발행과 매수입니다. 옵션의 매수자입니다. 옵션의 매수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기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익 구조를 판단해서 권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반대로 옵션의 발행자, 라이터, 셀러는 옵션 발행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그러한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기에 당첨금을 그러한 지급해야 될 당연히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매수자는 권리가 수반이 되고 옵션 발행자는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의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에 결정되는 그런 이익
구조, 즉 당첨금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예. 얼마가 될지는 사전에 미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죠? 당연히 만기가 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옵션 발행자, 즉 셀러, 라이터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증거금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옵션 매수와 매도자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콜옵션 매수인 경우에 만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의 가격은 1000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매수 가격, 즉 프리미엄은 30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수자인 경우에 BEP, 블랙 이븐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겠어요? 당연히 콜옵션 가격인 1000원 플러스 프리미엄 30이죠. 그래서 요 경계점, 요게 바로 손익분기점인 BEP점입니다. 따라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1030원 이상만 계속 거기에 가게 된다면 그 정도 많은 이익이 점차적으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전에 계약된 그런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 이하를 갈 경우 당연히 행사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손실이 나타날 수 있죠. 매수자는 얼마만큼 손실을 본다 그래요? 당연히 그 매수 가격인 프리미엄만큼 요 30원만큼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조건은 콜옵션 매수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콜옵션 매도인 경우입니다. 매도인 경우에는 매도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손실이 당연히 이렇게 커집니다. 왜요? 매수자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주가가 하락이 되면 당연히 이익을 보죠. 얼마만큼 봐요? 이익을 무한정 보는 게 아니고 매도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얼마큼만 한다 그랬어요. 매수자가 행사를 포기한 만큼 그 프리미엄만큼, 그죠? 이렇게 손실을 본다 그랬죠. 5인 경우에는 콜옵션 가격이 1000원이고 매도 가격이 25인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블랙 이븐 포인트는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전략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즉, 이 콜옵션 매도인 경우에는 손실 제한이 이렇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략을 하나만 취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융시장을 거래하는 그러한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인 경우에는 이 하나의 전략만 수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그러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익구조, 콜옵션에 대한 수익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대한 그러한 수익구조로도 또 살펴보겠죠. 자, 이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풋옵션 가격이 1000원, 그리고 프리미엄이 40일 경우를 가정을 해서 수익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랙 이븐 포인트 얼마나 되겠어요? 당연히 1000원에서 매수 가격이 40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요 정도 되겠죠. 960. 그래서 요게 블랙 이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 주가가 하락이 되면 풋옵션을 매수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점차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예측한 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포기하겠죠. 그럼 손실이 납니다. 어느 정도만큼? 40원만큼, 즉 프리미엄만큼만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락한 만큼 이익이 무한정 이렇게 켜질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한 것만큼은 프리미엄만큼만 한해서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풋옵션 매수자는 어때요? 당연히 반대 포지션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손실이 무한정 커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자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만큼에 대한 수익 구조, 즉 프리미엄만큼, 즉 38원만큼만 이렇게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기 이전에 옵션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옵션 자체의 그러한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당연히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같이 함께 수반이 되겠죠. 그러나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은 기초자산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만기 이전에 거래가 활발하게 변하는 옵션인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 또한 계속 변하게 되죠. 따라서 만기 이전 거래일에 기초자산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격, 그리고 외가격, 그리고 등가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격은 인더머니, 외가격은 아웃더머니, 그리고 등가격은 앳더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에 의해서 각 옵션에 대해서 처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옵션입니다. 만기 이전에 이미 거래일을 딱 살펴봤는데 특정 거래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만약에 크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격에 와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하고 행사가격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어떠한 특정 거래일에 살펴보니까 행사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크다 이런 경우에는 외가격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 포지션인 그러한 풋옵션입니다. 만기 이전에 이미 거래일에 행사가격이 기초자산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는 내가격, 인더머니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크면 우리는 외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아웃더머니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등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만약에 베팅을 했다. 그런 경우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크면 내가격 상태에 와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태에 와 있으면 외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어때요? 그 반대 포지션이니까 반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옵션을 이용한 여러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을 처음 살펴보는 학생들한테는 다소 낯선 용어들이 있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옵션을 이용한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만기 그리고 행사가격 등이 서로 다른 그러한 두 종류의 옵션에 대해서 각각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에는 먼저 수평 스프레드와 수직 스프레드 그리고 이 둘 스프레드를 혼합한 그러한 대각 스프레드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수평 스프레드입니다. 이 전략은 만기가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옵션에 대해서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수직 스프레드입니다. 이 전략은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옵션에 대해서 한쪽은 사고 한쪽은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대각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만기도 다르고 행사 가격도 다른 두 개의 옵션에 대해서 스프레드 포지션을 취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세 스프레드 전략과 약세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우리는 강세 스프레드 전략을 불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불이란 황소라는 뜻이죠.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될 때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략은 대표적인 수직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세 스프레드입니다. 베어 스프레드, 곰이라는 뜻이죠. 예, 약간 게으르다는 그런 편이니까 주식시장이 약세인 점을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강세 스프레드와는 정반대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하락할 경우에는 이익을 본 그러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강세 스프레드, 약세 스프레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좀 더 낯선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와 백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행사 가격이 높은 콜옵션이나 풋옵션 또는 동시에 낮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입하고 또는 매도하면서 그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에 나타나는 포지션이죠. 예, 레이셔라는 뜻이 비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콜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콜옵션을 이용한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비싼 그러한 콜 옵션을 한 계약 매수를 하고 프리미엄이 싼 그런 콜옵션을 두 계약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가격이 횡보할 때 가장 큰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프리미엄이 비싼 콜옵션을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싼 콜옵션 두 계약을 각각 어떻게 됐어요? 매도를 했죠. 따라서 이 전략은 요 구간에, 그죠? 요 구간에, 즉, 횡보할 때,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손실 규모가 커지겠죠. 그럼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제한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장 예측을 할 때 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푼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풋 옵션을 이용한 그러한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비싼 풋 옵션을 한 계약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싼 풋옵션 두 계약을 각각 매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횡보할 때 큰 이익이 발생됩니다. 즉 계약을 했던 1450포인트와 22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이익을 많이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풋옵션 2200에서 한 계약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1850에서, 그죠? 1850에서 두 계약을 매수했던 그런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그러한 주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횡보할 때는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이 많은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콜백 스프레드입니다. 이 전략은 콜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와는 완전 반대되는 전략입니다. 즉 매수와 매도를 바꿔서 포지션하는 전략입니다. 즉 이 전략은 매수 계약수가 매도 계약수는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콜 레이셔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횡보할 때는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익을 많이 보게 되죠. 주가가 하락할 경우는 어떻게 손실이 제한이 되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0인 지수에서 한 계약을 매도를 하고 1850인 콜옵션을 두 계약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풋백 스프레드입니다. 이 전략은 풀 레이시오 버티컬 스프레드라는 정반대인 전략입니다. 즉 매수와 매도를 바꿔서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매수 계약수가 매도 계약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가격이 횡보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주가가 어떻게 하락할 때는 하락한 만큼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타내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풋옵션 2201계약을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풋옵션 1852계약을 매수했던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주가가 일정 구간에 1450에서 2200 사이에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요 사이에서는 손실이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들과 스트랭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 옵션의 전략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가진 두 개의 옵션, 즉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함으로써 구성되는 그러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롱 스트레드 전략과 숏 스트레드 전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롱 스트레드 전략은 급상승이나 급 하락장에서 이익을 보게 되는 전략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움직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그러한 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미래 주가가 좀 크게 오를 것 같다, 또는 크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러한 예측을 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자, 롱 스트레드를 받고 이번엔 숏 스트레드입니다. 이 전략은 행사 가격을, 즉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가진 그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미래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 구간에 일정 부분만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아니면 급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 스트레드 전략인 경우에는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경우에 수행하는 전략이고, 숏 스트레드는 주가가 일정 구간에만 움직일 때 쓰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랭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행사 가격이 다른 그러한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수 매도 함으로써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러한 투자자가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좀 전에 설명했던 스트레드 전략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러한 절감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인 경우에는 우리는 롱 스트랭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매도인 경우에는 숏 스트랭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롱 스트랭글의 순수익 구조를 살펴볼까요? 행사 가격이 다른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략은 당연히 행사 가격만 다른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콜옵션인 경우에 1850, 풋옵션인 경우에 1750, 두 가지를 동시에 매도 하니까 당연히 이 구조는 어떻게 가성되겠어요? 당연히 요 사이가 되겠죠? 요 구간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를 것인데 요 구간, 주가 하락 경우에는 요란 그 수익 구조. 그다음 주가가 만약에 일정 구간에만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숏
스트랭글은, 롱 스트랭글을 뭐 뒤집어서 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일정 구간 또는 지수가 일정 구간에 움직이게 되면 뭐 이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지만,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익 구조가 발생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옵션을 활용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옵션 전략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은요, 콜옵션에 대한 부분 또는 콜옵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 또는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이제 그런 각각의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들어 있어야만이 이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차시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또 만나도록